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데이터를 보면서 조사도 하고 있고, 내년에 대출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캐나다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고, 그 부동산의 가격, 그리고 제가 보고 싶어 하는 데이터들을 상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캐나다 부동산 가격과 그리고 하우스홀드 인컴과의 대비, 그리고 렌트비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작년 동안에 집값이 이제 많이 올랐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도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돈을 많이 풀고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선점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지표로는 그 캐나다 평균 18.2%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버타나 사스케추안, 그리고 이제 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이제 한 5.5% 정도 올라간 걸로 아는데, 알버타의 대도시 같은 경우에 에드먼튼 5.5%, 캘거리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스카툰 같은 경우에는 5.6%. 그런데 이제 온타리오라든지 온타리오라든지 브리티시 콜롬비아도 좀 이제 많이 올랐고, 지금 여기 숫자로도 보이죠. 이제 거의 한 10%, 15% 가까이 올랐고, 온타리오도 많이 올랐죠. 2020년도와 비교를 해서. 그리고 퀘벡도 오르고. 그런데 이제 뉴브런즈윅 같은 경우에는 20만에서 26만으로 올랐으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훨씬 더 높게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뉴브런즈윅에서 도시를 하나 찾게끔 되면 죄송합니다. 멍크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8%가 올랐어요.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넘어가면 이제 프라이스 투 인컴 레디오가 있고 프라이스 투 렌트 레디오가 있는데, 프라이스 투 인컴 레디오는 주택 평균 가격, 아파트도 포함일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평균 가격, 하우스 평균 가격 대비 평균 하우스 홀드 인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1년 동안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이제 얼마 만에 집값을 채울 수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멍크턴 같은 경우에는 2.51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드먼튼이랑 캘거리는 3.46, 3.5. 근데 아무래도 이 위니펙이라든지 에드먼튼, 캘거리는 대도시다 보니까 집값이 조금 이제 높은 편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지역에 사는 평균적인 가정의 인컴이 좀 높은 편인 거죠. 그래서 집값 대비해서는 인컴이 높은 편이고, 인컴 대비해서는 집값이 좀 낮은 편이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랭킹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프라이스 투 렌트 레디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게, 그 지역의 공급이 얼만큼 있냐, 이제 투자자들이 얼만큼 많냐,
여기에 따라서도 조금 이제 숫자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것도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만약에 1이 나왔다. 그러면은 렌트비를 1년 동안 받으면은 하우스를 산 가격과 똑같으니까 투자금이 100%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렌트를 하게끔 되면은 이제 그 하우스 가격만큼이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스토리인데, 그만큼 이제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좀 유리하다라는 거죠. 투자금 대비해 가지고 이게 역으로 나타냈을 때 이제 퍼센티지로 내 투자금 대비해 가지고 수익률이 얼만큼인지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드먼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과열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다른 도시들에 비교를 하면, 세인트 존이랑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좀 상대적이죠. 상대적인 숫자들인데, 이 숫자가 의미를 가지려면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다 이 지도에서는 다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캐나다 전체적으로 프라이스 투 인컴의 레디오가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하게끔 되면, 다른 나라들은 프라이스 투 인컴의 레디오가 높은 데는 20이 넘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전세제도 때문에 20이 넘는 편이에요. 그런데 뭐 참고 삼아 이야기를 드리면은, 한국에는 전세제도가 있어가지고 프라이스 투 인컴이라든지 프라이스 투 렌트의 레디오가 너무 좀 이렇게 많이 높게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비교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한국만 전세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보면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은 캐나다의 집값이 뭐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리치몬드라든지 뭐 밴쿠버, 여기 이 하단에 위치해 있는 도시들은 고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평가가 되어 있는데 계속 올랐죠. 계속 올랐고 몇 년 동안 올랐고 다른 데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어포더빌리티가 조금 이제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프라이스 투 렌트 레디오는 이 높은 편이죠. 높은 편에 속하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좀 과열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출처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제 이 데이터는 CREA, 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에서 나온 자료고요. 그리고 눈베오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 소스를 월드뱅크에서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 도시들의 평균 하우스 홀드 인컴이라든지 하우스 평균 가격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은 캐나다에서 스테이트 캐나다에서 이 통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는 위키피디아인데 미디언 하우스 홀드 인컴이에요. 미디언은 중간값이죠. 중간값. 어벨리지는 평균이고요. 근데 어찌되었든 중간값으로 2017년도에 패밀리를 보면은 이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어벨리지 인컴으로 보면, 개인으로 보면은 이것보다 낮은데, 근데 하우스 홀드, 그러니까 이 4인 가정의 경우에 남편이랑 와이프를 합친 우리 가족의 수입으로 보면은 이 숫자가 좀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는 홈 프라이스 인덱스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캐네디언 리얼 이스테이트 어소시에이션에서 나온 자료인데 홈프라이스 인덱스는 그 지수죠. 지수. 인덱스가 지수니까 그 평균 집값 지수인데 그 2005년도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변화를 했는지, 그러면 사스카툰 같은 경우에는 사스카툰의 2005년도의 집값을 기준으로 했고 에드먼튼의 2005년도의 집값을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이제 에드먼튼이랑 제가 에드먼튼 출신이다 보니까 에드먼튼을 조금 이제 그 기준으로 삼는 게 설명을 드리거나 하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에드먼튼 기준으로 얼만큼 이게 다른 도시가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게 보면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한 2007년도 그리고 사스카툰 같은 경우 2008년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차츰차츰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고 2014년도까지 이렇게 쭉 올랐어요. 제가 이때 에드먼튼 그 하늘색 이 부근에서 에드먼튼 근처에서 집을 샀었는데 그 이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최근에 1년 동안에 조금 이제 다시 올라와가지고 예, 제가 산 시점을 복귀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 이제 작년과 비교해서는 5.5%가 올랐다라고 해요. 2014년도로 복귀를 했고요. 캘거리랑 사스카툰은 움직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드먼튼을 놓고 이제 뭐 밴쿠버라든지 뭐 토론토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도시들이 얼마큼 많이 올랐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늘색이 마찬가지로 에드먼튼이에요. 에드먼튼은 이게 아까 보여준 흐름대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2005년도랑 비교를 하면은 한 200%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2005년도에서 2007년도 2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팍 올라갔다가 이렇게 좀 이제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조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밴쿠버라든지 뭐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토론토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그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2005년도랑 비교를 하면은 3배에서 4배 정도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멍크턴이랑 비교를 하게끔 되면 이제 에드먼튼이 이렇게 한참 올라갔을 때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죠. 이제 멍크턴 지역 같은 경우에 이 뉴브런즈윅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흐름들이 좀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요. 제가 다른 도시들을 뭐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 이제 뉴브런즈윅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 멍크턴이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어찌되었든 계속 이렇게 안 오르고 이렇게 있다가 그 갑자기 2018년도부터 조금씩 이렇게 오르더니 2020년도에 이렇게 팍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은 그 에드먼튼보다도 2005년도랑 비교를 해서 더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싶은 지역은 그 이제
무스조랑 메디시넷 지역을 보려고 해요. 이 지역들에 관해서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무스조는 사스케추안에 있는 조그마한 소도시이고, 메디시넷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알버타에 있는 조그마한 소도시예요. 이제 이 도시들을 왜 유익 있게 보는지는 나중에 이렇게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제가 구글에서 조금 이제 찾아봤어요. 미디언 하우스홀드 인컴은 무스조의 경우 68,083 펄 이얼로 찍히고요. 그 메디시넷 같은 경우에는 93,780으로 찍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프라이스 투 인컴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에 얼마만큼의 그 여력이 있는지, 구매 여력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무스조의 어벨리지 하우스 프라이스는 21만 4천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메디시넷의 어벨리지 하우스 프라이스는 31만 6천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프라이스 투 인컴의 레디오는 3.14, 3.37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까 그 눈베오의 이 표를 다시 보면 여기에서 좀 상단에 위치해 있는 거죠. 여기쯤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 이제 프라이스 투 렌트 레디오를 좀 알고 싶었는데 데이터가 나온 게 없어가지고 좀 유추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대도시들이 투자자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도시가 경쟁이 좀 이렇게 덜하다 보니까 소도시를 좀 유익 있게 보는 건데, 이 프라이스 투 렌트 레디오가 아무래도 좀 이것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어찌되었든 요 상단에 위치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